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체크할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삼성은 올 한 해 최악의 해였습니다. 메모리 패커는 아직 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고 사양이라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리더십을 2위 하이닉스에 완전히 내주면서 이제는 추격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TSMC를 따라가기는커녕 1위와는 그 비교하기도 민망한 단자릿수 점유율의 2위 업체로 전락했습니다.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1위는커녕 냉정하게 보면 3등을 의식해야 할 입장입니다. 삼성의 현 주소인데요.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호재보다 악재가 여전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요.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당장 3나노, 2나노에서 메이저 업체 수주가 없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AP마저 3나노 수율 부진으로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삼성이 그나마 메이저 팹리스 중에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퀄컴과 엔비디아인데요. 이 과거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4나노에서 만든 적이 있고 또 엔비디아의 암페어 소비자용 GPU를 8나노에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TSMC의 물량을 내줬고 이제는 이들 팹리스 물량 수준은 기억조차 아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2나노에서 3나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인 2025년 하반기에 양산되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삼성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 노드에서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퀄컴은 올가을에 공개돼서 내년 초 삼성 갤럭시 S25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칩의 명칭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으로 바꿨죠. 그래서 다음 버전인 스냅드래곤 8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도 이런 식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칭이지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으로 불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는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퀄컴이 전량 TSMC의 물량을 몰아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는 2나노도 아니고 3나노 파생 버전이라는 N3P 노드에서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만들게 됩니다. 삼성으로서는 빨리 2나노를 안착시켜서 3나노의 굴욕을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빨리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이번 퀄컴 소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너무 급하게 TSMC의 2나노로 직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보다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지 않은 TSMC의 마지막 핀팹 노드로서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TSMC 3나노 파생 노드 N3P 노드를 내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N3P 같은 경우는 애플도 내년에 나오는 AP, 내년 가을에 공개할 AP를 이 N3P에서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점점 얘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퀄컴과 관련해서는 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의 가성비 버전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스냅드래곤 8S 엘리트 칩도 삼성에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칩 제작 비용을 낮추고 싶은데 삼성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TSMC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성비 AP 칩도 TSMC에 내줄 상황일 정도로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선 좋든 싫든 자신의 AP 물량인 엑시노스 2500을 뒤늦게라도 출시해서 시장 신뢰를 일부 회복하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더 적극적으로 타진하도록 팹리스들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엑시노스 2500이 내년 가을에 나오는 차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7에 일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 AP 같은 경우는 그간 퀄컴이 점담한 물량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가을에 일부 탑재되더라도 물량 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삼성 3나노가 엑시노스 2500 일부 출시를 계기로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장에 보여주는 수준에서 물량을 탑재하고 이를 통해서 메이저 팹리스의 주의와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세트에 퀄컴 칩을 탑재하기 때문에 퀄컴의 AP 물량은 그나마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우호적인 물량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퀄컴 칩 수주가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화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2나노 수주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3 칩을 내후년인 2026년 가을에 양산하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일부 로드맵상 갈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현재로선 두기 힘들다고 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도 노려볼 만한 물량인데요. 엔비디아 등 그 메이저 팹리스의 TSMC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만큼 중요도가 또 마진이 떨어지는 칩부터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팹리스로서는 칩 제작 비용을 낮추고 TSMC와의 협상력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관건은 결국 삼성 파운드리 수율입니다. 3나노는 아직 낮더라도 4나노, 5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부 삼성으로 물량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AMD 등에서 일부 삼성 파운드리를 찾을지도 잘 봐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중국 추격이 무서운데요. 창신 메모리 CSNT 수율을 CT그룹이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DDR5의 경우도 이제는 수율이 50%에서 80%에 도달하고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물론 수율이 좋더라도 DDR4의 경우는 19나노, DDR5의 경우는 17나노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12나노에서 DDR5 칩을 제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메모리가 제작 비용이나 전력 소비 등 칩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DDR5까지 양산 수율이 올라올 만큼 중국 기술력이 일정 궤도를 지금 도달한 상태고 HBM 같은 경우도 HBM2까지 개발에 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HBM2도 내년에 2025년 상반기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 중국 스마트폰 업체, 컴퓨팅 OEM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을 중국이 잡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삼성 입장에서 그나마 기대할 대목은 그래픽 D램인 GDDR7의 엔비디아 차세대 GPU, 블랙엘 소비자용 GPU 탑재 가능성인데요. 호퍼를 잇는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드디어 엔비디아가 삼성의 문호를 그래픽 D램의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HBM 납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HBM3E 8단과 12단의 최종 통과가 안 된 게 삼성입니다. 하이닉스는 12단까지 통과가 완료된 상태고 마이크론은 HBM3E 8단까지 컬 통과가 마무리됐음을 감안하면 메이저 1위 업체, 메모리 1위 업체 삼성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블랙엘의 그래픽 D램을 납품하면서 HBM 굴욕을 일부 만회하는 한편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노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GDDR 메모리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HBM 공급 부족과 원가 절감 필요성과 맞물려서 AI 서버에서도 점점 탑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도 HBM 대신 GDDR6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그래픽 D램 탑재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도 속도가 붙을지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